안녕하세요. 글리고요. 오늘은 서클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하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영상을 보는 대부분 분들이 서클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고 그 USDC가 전 세계에서 쓰일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같이 만드는 회사죠. 하나 재밌는 점은 서클이 상장하고 주가가 엄청 요동을 쳐서 고점에 물린 분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클의 미래 전망을 안 좋게 보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를 여기저기 봐도 스테이블 코인의 챗 GPT 모멘트 임박,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법 임박, 토스 우리가 발행 유통 다 하겠다. 뭐 이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란 게 글로벌리하게 대세인 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럼 USDT 아니면 USDC인데 당연히 미국 영내 사업자이자 나스닥 상장사인 대장주 서클의 USDC가 테더보다 더 국밥 같은 든든한 느낌이 나는 건 맞죠. 그런데 표를 한번 볼게요.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추이고요. 1등 초록색이 테더 USDT고요. 2등 파란색이 서클의 USDC인데요. 서클이 20년, 21년도만 해도 점유율이 아예 없었는데 분명히 지금 엄청 성장하긴 했죠. 그런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보면 4년 전 22년도와 현재 26년도를 비교하면 이 기간 서클의 명성에 비해 4년이라는 긴 시간에 비해 테더의 점유율을 생각보다 많이 뺏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이 기간 동안 서클이 테더를 따라잡으려고 출혈 경쟁하느라 순이익도 거의 못 냈는데요. 서클이 25년 한 해 이자 수익으로 4조 원 매출을 올렸는데요. 영업비용이 너무 커서 순이익은 마이너스 났어요. 파트너 거래소들한테 페이백 해준 비용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다른 고정비용이나 연구 개발비도 있으니까 이렇게 적자가 난 건데 서클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무슨 아마존이나 쿠팡도 아니고 블록체인 핀테크 회사인데 이렇게까지 다 퍼주면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건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TCP/IP가 인터넷 표준이 됐듯, 윈도우가 운영체제의 표준이 됐듯, 비자가 국제결제의 표준이 됐듯 서클은 인터넷 머니의 표준을 선점하려고 지금 물불 안 가리고 점유율 확대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니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봤자 그냥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하는 데나 쓰는 돈 아니냐. 막말로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하면 은행 가서 주담대 받아서 집을 사겠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집 살 거 아니잖아요. 뭐 그리 대단하다고 표준을 선점한다는 거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왜 서클이 단순히 유사 달러를 찍어내는 회사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같은 테크 플랫폼 회사인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창업자는 왜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얘기 드려 볼게요. 목차고요. 첫 번째, 창업 스토리. 전 회사나 코인 소개 드릴 때 항상 파운더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데요. 서클 파운더 제레미 알레오도 참 특이한 사람이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현재 위치. 서클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숫자로 정확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사업 분석.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서클은 거래소들한테 이자 수익을 페이백해주면서 USDC 유통량을 늘려왔는데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클이 향후 USDC 유통량을 늘리려고 뭘 하고 있는지 핵심 사업만 줄여서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X402.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코인베이스가 만든 AI 결제 표준인데 여기서 기초 통화가 USDC예요. 서클이 수혜를 진짜 크게 볼 수 있는 테마라 끝에서 다뤄볼게요. 참고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뭔지 아직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이전에 자세히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뒀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루지 말고 지금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이제 보죠. 첫 번째, 파운더 제레미 알레어의 창업 스토리인데요. 다소 생소한 맥칼리스터라는 특수 사립대학을 나왔어요. 히든 아이비 리그라고도 불리는데 대학이란 게 사실 본래 학부생을 가르치는 게 중심이 아니라 교수진들의 연구가 더 중심이고 본질인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맥칼리스터 대학은 그냥 학부생 교육에 올인하는 학생 내 교수 비율이 10대 1 정도인 인문계 중심 대학이라고 해요. 여기를 졸업하고 알레오가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취직이 잘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범인답게 그 당시 알레오는 이미 무려 1990년대에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웹사이트 개발 도구를 직접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그게 대박이 났어요. 엄청 잘 팔렸고요. 덕분에 IT 붐에 IPO도 성공해서 1차 엑싯을 했는데요. 그 상장한 회사가 나중에 4천억 정도에 팔리고 인수한 회사의 CTO가 됐는데, 알레어의 회사를 인수한 회사, 알레어가 CTO로 재직한 회사가 무려 저희 모두가 익히 알고 쓰고 있는 플래시를 만든 매크로미디어예요. 그리고 다음엔 브라이브코브라는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 회사도 만들어서 또 IPO를 성공해서 두 번째 엑싯을 했는데요. 대단하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와중 2000년대 말 제레미 알레어가 정말 크게 충격을 받는 대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08년도 금융위기죠. 미국이 망할 뻔한, 진짜 망할 수도 있다 소리까지 나온 대공황 이후에 미국 최대의 위기였죠. 국민 대부분은 잘 알지도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는 잘못 설계된 금융상품과 그걸 만든 은행들 때문에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이 집을 잃고 거지가 되고 자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때 알레어는 돈이란 게 대체 뭔지, 금융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거의 학자의 자세로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알레어가 금융 위기를 겪고 더 나은 금융 시스템에 대해 혼자 막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던 차에 금융 위기 이후 수년이 흐른 2012년도에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보자마자 확신이 섰다고 해요. 이건 기술 혁명이 맞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의 새로운 인프라 레이어다. 지금까지 자기가 개발했던 웹사이트의 HTTP 프로토콜이나 비디오 플랫폼의 비디오 프로토콜처럼 비트코인은 디지털 머니 프로토콜이다 라는 관점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세 번째 사업을 일으켰는데 아쉽게도 정말 오래 허탕만 쳤어요. 2013년에 서클을 창업했는데요. 당시엔 비트코인 결제 앱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연히 개망했죠. 아무도 안 썼고요. 이유는 그냥 비트코인의 한계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느려서 결제로 쓸 수가 없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결제망으로 쓰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 결제는 내려뒀는데요. 하지만 블록체인 금융이 미래다라는 그 확신은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쯤에 그냥 폴로닉스라는 코인 거래소를 인수하면서 종합 크립토 금융사로 컨셉을 바꿨는데요. 피벗한 거죠. 이 시기까지만 해도 서클의 직원들조차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내가 뭐 하는 회사 다닌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제레미 알레어가 직원들한테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다 라고 교육을 자주 했다고 해요. 웃기죠? 그러다 2018년에 이르러서야 코인베이스와 함께 USDC를 출범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넘버 2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기름기 쫙 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5년 허탕 치다가 테더가 USDT로 성공한 거 보고 빨리 카피해서 잘 따라 한 거예요. 사업가들은 원래 훔치는 게 일이고 그게 실력이니까 문제될 건 없죠. 다음, 서클의 현재 위치인데요. 1등과 차이가 많이 나는 2등, 3등과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2등 포지션인데 숫자를 보면 USDC는 지금 글로벌리하게 800억 불, 100조 원 정도 유통되고 있고요. 현재 시총은 30조 원 정도, 코인 관련주 중에선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이은 나스닥 3등 대장 종목인데요. 참 애매한 게 이 30조 원이 엄청 싸다고 볼 수도 있고 엄청 비싸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점유율이 2배 정도 차이 나는 테더사는 기업 가치를 500조 원 이상 받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30조 원이 엄청 싸 보이긴 해요. 그런데 테더사와 달리 서클은 돈을 똑바로 번 적이 없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유통량 100조 원 곱하기 이자 4%에서 한 4조 원 벌었는데요. 거래소들한테 이자 다 퍼주고 개발하고 뭐하고 영업비용으로 다 써가지고 적자가 났죠. 이런 거 보면 아무리 미래가 유망하다고 해도 하루 이틀 장사한 것도 아닌데 몇 년 동안 계속 똑바로 돈을 못 버는데 몇십조 시총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비싼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지금 시장의 평가는 스테이블 코인이란 게 매해 30%, 40%씩 커가는 너무 명백한 성장 산업이라 발행사들의 당장의 영업이익엔 집중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잠깐 오해를 하나 바로 잡으면요. 서클 수익 대부분이 미국 국채이자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아니에요. 작년 말 기준 서클 감사 자료인데요. 밑에 보면 여기 9127 머시기라고 써 있는 게 미국 국채 코드인데요. 얘네 다 합쳐봤자
170억 불, 20조 원에서 30조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대부분 요거 US 트레저리 리퍼체이스 어그리먼트 역 레포 포지션인데요. 이게 470억 불, 70조 원 정도 되죠. 이게 뭐냐면 블랙록 같은 전통 금융사들은 매일매일 자금 니즈가 있거든요. 그런 금융사들한테 걔네들이 들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받고 서클이 하루 만기로 초단기로 매일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클이 쩐주로 미국 금융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거죠. 막말로 빌려준 운용사가 갑자기 잘못되면 아무리 국채를 담보로 잡았어도 회사가 법적 관리 들어가고 하면 회수하는데 골치도 아프고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코인이지 절대 달러는 아니다. 크레딧 리스크와 디폴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USDC나 USDT는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트럼프 일가가 만든 USD1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보유한 국채와 대출 포지션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 현재 서클 매출의 사실상 100%인데요. 하지만 다른 먹거리도 있다. 여기에 구독 및 서비스, 전자거래, 기타, 콩알만큼 수익이 나죠. 사실 서클 성공의 열쇠는 여기에 달렸는데요. 여기서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이 사업들이 잘 돼야 USDC 유통량이 늘어나서 본체인 이자 수익도 커지는 구조고요. 아 그래? 그럼 이 사업들이 대체 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다 설명드리긴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중요한 것만 추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 CPN 국가 간 기관 결제망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리플이 하려던 건데 기관들한테 중요한 비즈니스 데이터, KYC, 컴플라이언스, 트래블 룰 이런 거래 정보들을 암호화해서 메시징하고 그렇게 오프체인에서 결산이 다 되면 그 다음에 실제 돈의 이동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 온체인 상에서 발생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느낌이 오시나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지금 USDC 유통량이 100조인데 막말로 메이저 은행 몇 개만 여기에 들어가도 USDC 발행량 1000조 찍힐 것 같은데요. 지금 서클이 가장 공들이는 사업 중 하나고요. 두 번째, 아크 블록체인. 서클이 블록체인을 직접 하나 만들었어요. 회사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 보통 USDC가 이더리움, 트론, 솔라나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있냐 이거죠. 우리가 직접 USDC 유통에 최적화된 USDC 전용 체인을 만들어 보자 해서 하나 만들었고요. 세 번째, API. USDC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은행 계좌가 아니라 코인 지갑, 인터넷 지갑으로 입출금 하면서 쓰는 건데요. 그래서 아크 체인을 만든 것처럼 지갑과 지갑 인프라도 직접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USDC가 많이 쓰이면 수많은 앱에서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서클의 API 호출이 발생하고 그게 하나하나 다 서클의 수익이 되는 구조인데요. 직접 한번 보면 서클 콘솔 페이지고요. 들어가서 보면 어떤 앱에서든 개발자가 USDC 결제를 쉽게 도입할 수 있게 API를 호출할 수 있게 서클이 다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 페이지를 보자마자 화면이 뭔가 어디 거랑 되게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콘솔이랑 엄청 겹쳐 보이더라고요. 서비스의 목표가 유사하니까 구성이 비슷한 거죠. AWS는 서버잖아요. 서클도 USDC를 통해서 디지털 달러, 인터넷 머니의 서버가 되려고 하니까 비슷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서클이 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그 성패는 어쩌면 AI에서 갈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게 마지막 주제 X402이고요. New Standard for Internet Native Payment. X402는 코인베이스가 주도해서 만든 최초의 인터넷 자체 결제 레이어인데요. 태초의 인터넷, 웹 표준이 탄생할 때 개발자들이 결제 기능을 넣으려다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텐 스테이블 코인이란 게 있잖아요. 웹상에서 존재하는 글로벌 인터넷 머니가 생겼으니까 인터넷 결제를 부활시키려고 재도전하고 있는 건데 핵심은 X402는 타겟이 사람이 아니라 AI예요. 미래엔 사람이 아니라 AI들이 채택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가 될 거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왜냐면 현재 인터넷 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이미 AI 봇에서 나오고 있고요. AI가 웹의 주류 컨텐츠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가 됐는데 앞으로 AI 경제가 더 활성화되면 AI들이 1초에 수십 수백 번씩 API를 쏠 텐데 지금 인터넷 시스템에선 여기에 비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젠 인터넷이 자체 결제 레이어를 가져야 되는 시대가 왔고 그 결제 레이어가 될 유력 후보 중 하나가 X402인 건데요. 계정 가입도 필요 없고 구독도 필요 없고 그냥 API 요청 띡 하면 AI가 자기 지갑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0.00001불씩 자동 결제하면서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방식인데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막연한 미래의 일도 아니고요. 제가 지어낸 상상도 아니에요. 거의 모든 글로벌 빅테크들은 다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다가온 미래고요. 머신 페이먼트, 표준 선점을 두고 이미 경쟁하는 양강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코인베이스가 만들어서 지금은 독립재단으로 출범한 X402 vs 페이팔을 인수한다 만다 하는 미국의 핀테크 공룡 스트라이프의 MPP 이 두 개가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대결 중인데요. 이게 저희 같은 코인이나 코인 관련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X402가 이기는 게 무조건 좋죠. 스트라이프가 이기면 딱히 저희가 투자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쪽 X402는 100% 스테이블 코인 결제 중심이라 서클에 투자해도 되고 코인베이스에 투자해도 되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메이저 코인에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디파이나 AI 코인에도 투자할 곳이 생기니까요. X402 스캔 사이트인데요. 딱 말씀드리면 아직은 뭐 없다. 제가 작년 말부터 3, 4개월간 매주 한 번씩은 체크를 하는데 AI 페이먼트 시장이라는 게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고요. 지금 찍히는 거래량도 실제 엔드 유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사업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래가 대부분이긴 해요. X402라는 게 막 와닿는 개념이 아니라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엄청 자세히 설명한 영상 제 채널에 올려놨으니까요. 본 영상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 달아뒀으니까 더 파고들어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 영상도 한번 꼭 보세요. 이번 영상은 서클, 회사를 소개하는 영상이니까요. 다가오는 미래에 X402라는 AI 결제 표준이 승리하면 서클이 큰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짚고 넘어갈게요. 영상 마무리로 서클 최근 주가 한번 보면요.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중동발 USDC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덕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클래리티 액트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이 완전 막힐 수도 있다. 썰이 돌면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사실 이자 지급이 금지돼도 서클의 매출, 이자 수익은 영향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서클 주가가 하루 만에 이렇게 세게 빠진 건 흥미로운 시장 반응이죠. 해석을 해보면 지금 서클의 가장 큰 무기, 테더를 제낄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규제 준수 이력, 유일한 영내 합법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라는 타이틀인데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그 점이 서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서클의 성장을 크게 가로막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사실 뭐 없거든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냐인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지금 미국 은행들이 발악을 계속해서 법으로 이자 지급이 원천적으로 진짜 싹 다 막히면 어떻게 되죠? 서클의 성장에 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죠. 미국 역외에서 발행되는 다른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자를 팍팍 주는데 USDC 홀더들만 이자를 못 받게 되면 누가 USDC를 쓰겠어요? 좀 극단적인 상상이지만 클래리티법 통과를 두고 전통 은행과 코인 거래소 간 합의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다. 서클의 성장에 제동을 걸지 않는 선에서 법안이 나오고 통과가 되면 정말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라 그땐 서클이 좀 폭발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땐 진짜 서클도 서클인데 코인들도 같이 가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제가 한동안 좀 추스리고 정말 오랜만에 영상 올렸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데 거의 한 달 만에 영상을 올렸네요. 시장은 계속 보고 있는데 솔직히 그냥 저도 너무 재미가 없다. 가격이 떨어져도 좀 재밌는 이슈나 재료가 있고 그 와중에도 치고 가는 트렌드가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코인 시장의 유동성도 투심도 싹 다 죽어버려서 변동성도 없고 진짜 심심해 죽을 것 같은데요. 코인에 미친 남자인 제가 이 정도까지 느끼는 거면 둘 중 하나겠죠. 이 시장이 진짜로 사망해 버렸거나 아니면 진짜 바닥이거나 저는 뭐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켜봐야겠죠.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밑도 끝도 없는 롱스톤 마인드로 그냥 버티고 있고요. 제가 진짜 자신있게 불장 스타트입니다 라는 영상 올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칠게요. 다음 영상은 솔라나 현재 상황 정리할 예정인데요. 사실 지금 솔라나의 마지막 퍼즐은 단 하나. 가격만 오르면 될 것 같아요. 가격 상승이 모든 선순환의 시발점인데, 그런데 그래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정리하는 중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엉클리였고요. 조댓알구 좋아요, 댓글 알람,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죠.